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적게 갖고 살아도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책 3권 연속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책,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내 얘기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사실 약간 예전에 스트레스 좀 쌓인다 싶으면 무조건 그 쇼핑몰 앱부터 켜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왠지 이렇게 할인 행사 막 되게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필요 없었던 물건까지 장바구니에 아주 많이 담았던 사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본인도 20대랑 30대 초반까지 옷과 책, 잡화들도 계속 사들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고 집에 물건이 넘쳐날수록 생활이 번잡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지 않는 도전이랍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새 책이 10권이 있다 하면 그거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은 사지 않기. 일주일에 하루는 돈을 쓰지 않는 날로 시키기. 한 달간은 편의점을 가지 않기 같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제일 그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30% 인하된 가격에 샀다고 해도 아예 사지 않았다면 100%를 절약한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아직도 충동 구매를 하고 후회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먼저 이런 책들을 읽고 나면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지 않는 생활, 저자 후대코, 옴기니 노경아, 펴낸곳 스노우북스입니다. 현대인은 많이 사고 많이 갖는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갖지 않는 삶, 덜어내는 삶 같은 색다른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에서 나고 자란 덕에 어릴 적부터 물건은 많을수록 좋고 많아야 행복하다고 자연스레 믿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풍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쇼핑은 이제 현대인의 가장 손쉬우면서도 즐거운 오락이자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만큼 쇼핑이 매우 간편해졌죠.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외로울 때마다 손쉬운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은 점점 늘고 집은 마치 창고처럼 변해갑니다. 저 역시 예전엔 쓸데없는 물건을 참 많이 샀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옷과 책, 잡화들을 계속 사들인 탓에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죠. 급여 대부분을 쇼핑에 쓰느라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건을 사들였던 가장 큰 이유는 심심함이었습니다.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없을 때마다 쇼핑으로 시간을 때우곤 했죠. 직장에서는 바쁘게 일했지만 퇴근 후엔 습관처럼 쇼핑몰에 들러 잡화나 옷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회사나 집에서 무언가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면 쇼핑으로 기분을 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쇼핑은 저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쇼핑할 때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저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들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물건만 쌓일 뿐이었죠.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왔습니다. 물건이 넘쳐날수록 생활은 그만큼 번잡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안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며 단순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와 함께 쇼핑 습관과 돈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간소한 생활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사지 않는 도전을 실천해 왔습니다. 사지 않는 도전이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쇼핑을 의식적으로 제한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집에 있는 새 책 10권을 모두 읽기 전까지는 새 책 사지 않기. 일주일에 하루는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무지출 데이 만들기.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 출입하지 않기.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사도 되는 것과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전의 최종 목적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사지 않는 도전만큼이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쇼핑을 전혀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무조건 소비를 끊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곳에 꼭 써야 할 만큼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참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고삐가 풀려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사지 않는 도전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차단이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내게 진짜 필요한 소비를 스스로 구별하는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갖지 않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전에 나는 잡동사니가 계속 쌓이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할인, 특가, 공짜에 특히 약했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짜니까 이득이라는 생각에 덮어놓고 받아온 물건이 많았죠. 사실 무료로 받은 물건에 큰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짜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고 그 느낌이 쌓여 또 다른 물건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을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덤처럼 따라온 물건은 그 순간부터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종종 심리적인 허기를 쇼핑으로 채우려 합니다.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산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집에는 잡동사니만 늘어갑니다. 정리하다 보면 할인 행사 때 무심코 사들인 물건들이 꽤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인이라는 말에 끌려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쓸모없는 물건이 쓸모있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쓰지 않으면 그 가치는 제로, 어쩌면 마이너스일지 모릅니다. 결국엔 골칫거리가 되어 버리는데 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니까요.
푼돈을 아끼겠다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몇 시간씩 최저가를 비교하는 것도, 배송료 아끼겠다고 억지로 다른 물건까지 함께 주문하는 것도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당장 쓰게 될 물건, 내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것들이죠. 물건은 써야 가치가 생깁니다. 30% 할인된 물건을 샀더라도 아예 사지 않았다면 그건 100%를 절약한 것이 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하는 시간, 에너지, 공간까지 모두 소모됩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옷도 해마다 세탁해야 하고, 보관을 위해 또 다른 수납용품을 사야 하며, 심지어 수납 노하우를 배우는데 돈을 쓰기도 하죠. 많은 물건은 자유를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그것을 잃을까 불안해지고 물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나 여행을 꺼리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손쉽게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박한 상품, 화제성 있는 마케팅, 온 오프라인으로 쏟아지는 유혹들. 한 발자국만 나가도 편의점, 슈퍼마켓, 균일가 매장이 보이고, 코로나 이후로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무한한 선택지를 클릭 한 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방치된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을 점령해 가고 있는 거죠. 요즘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량 구매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집에 여분이 많으면 오히려 소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마음껏 써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무엇이든 적을 때는 아껴 쓰지만 많이 있으면 쉽게 낭비하게 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집은 좁아지고 수납 공간은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납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도 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작은 집으로 이사해도 여유가 생기고 생활비도 줄어듭니다. 저 역시 6년 전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면적은 줄였지만 위치는 더 좋아졌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돈이 없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늘 돈 걱정에 마음이 답답했죠. 하지만 아무리 걱정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결심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말이죠. 가계 관리에 관한 책을 읽고 실천 가능한 저축 방법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계기는 불필요한 물건을 몽땅 정리한 이후였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니 마음도 가벼워졌고 돈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후회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실패 안에서 배움을 얻고 나와 돈, 그리고 삶 사이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고 있으니까요. 생활이 단순해지면 내면이 정리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잠자던 물건들을 정리하면 선반과 벽장이 산뜻해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사고 관리하느라 쏟던 시간과 에너지가 남게 되니 마음의 여유도 커집니다. 쇼핑 욕구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물론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버리기 아깝고 돈 주고 산 걸 버리려니 마치 돈을 쓰레기통에 넣는 듯한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리적인 장벽을 넘고 나면 생각 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버림의 끝에 남는 물건들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기준 삼아 앞으로의 소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사지 않는 하루,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갖지 않는 삶, 덜어내는 삶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당신도 진짜 여유가 무엇인지 온 몸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버리고 후회하는 물건은 없다. 지은이 고마치 야스시, 옮기니 한승이, 펴낸 곳 RH 코리아. 대학교 4학년 때 3개월 동안 아일랜드에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외국 생활은 정말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죠.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영어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예정된 3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귀국 준비를 하며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스스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 하나, 트렁크 하나에 담긴 짐만으로 3개월을 살아냈던 겁니다. 트렁크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필수품만 겨우겨우 챙겨갔는데 그럼에도 저는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짐만으로도 3개월을 부족함 없이 보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적은 물건으로만 생활해 본 건 처음이었지만 지금 돌아보아도 그 시절은 무척 만족스럽고 충실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만족감을 귀국 후에도 계속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경험 이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리 컨설턴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움과 정돈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늘 물건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고도 성장을 거치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넘어 물건이 남아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소유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상황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저는 앞서 이야기한 트렁크 하나의 생활을 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기는 제 인생 전체에서 가장 충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진 물건의 양과 인생의 충실감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요. 물건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주변에 물건이 많을수록 그것을 쓸 때조차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게 되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집니다. 반대로 소유가 적어지면 하나하나를 어떻게 활용할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물건 한 개의 쓰임조차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에서 옵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버릴 물건을 고르다 보면 모든 물건이 다 필요한 듯 보이기 마련이죠. 우리는 물건은 아껴야 한다,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릴 때 막연한 죄책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라는 말은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지, 쓸모없는 물건까지
계속 쥐고 있으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 말은 정리를 미루는 가장 큰 핑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언젠가라는 말에 쉽게 흔들리죠. 그러나 언젠가 쓰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 물건은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서랍 속, 창고 속에서 방치된 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즘은 냉장고를 보관소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면 가득 찬 음식물, 뒤섞인 냄새, 오래된 유통기한. 사람들은 마트에서 할인과 덤에 혹해서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고 일단 냉장고에서 넣고 보자 하는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 무작정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냉장고의 바른 사용법은 3일, 길어야 일주일 안에 소비할 음식을 중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장을 볼 때는 어떤 요리를 할지, 어떤 식재료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계획하고 가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냉장고도 냉장고답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의류 정리는 정말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종류도 많고 부피도 크고 취향과 유행도 계속 바뀌니까요. 그럴 때는 입을 수 있는 옷, 입을 수 없는 옷으로 구분하지 말고 자주 입는 옷과 잘 입지 않는 옷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무조건 입는다고 확실할 수 있는 것만 남기는 것. 그게 옷장 정리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지 않고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보관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옷장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도 않을 옷을 쥐고 있는 것보다 과감히 비워내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시 버리고 나서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지금껏 정리 컨설팅을 하면서 버리고 후회했다라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막상 버리고 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물건을 버리면 그만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여유가 생깁니다. 버리는 만큼 우리의 삶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은 곧 가능성이 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일은 당장 급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물건이 쏟아지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들과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비움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책상이든 서랍이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서랍 한 칸, 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이것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결정해 보십시오. 그 하나를 버린 당신은 어제보다 가벼운 삶을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절대 바닥에 두지 않는다. 지은이 스토우 마사코, 옮기니 백운숙, 펴낸 곳 사이프레스. 집에 뭐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이 고민은 집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한다.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눈에 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정리해도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현실이 지긋지긋해서 마음도 집안도 비우고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해 보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미니멀리스트나 심플하게 살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올랐고 서점에는 정리와 수납에 관한 책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미니멀리스트나 심플한 삶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에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니멀리스트란 최소한의 물건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미니멀리스트의 집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옷만 있다. 나 역시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어설프게 따라했다간 정작 중요한 것과 소중히 여겨야 할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자기다운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가지고 생활해 보면 버렸던 물건에 대한 후회가 들기도 하고 어쩐지 마음의 여유까지 최소한으로 쪼그라드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나는 무작정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따라하기보다는 너무 많지 않으면서 너무 줄이지도 않는 내 생활을 지향한다.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가꾸기 위한 그러한 생활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스스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생활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생활 말이다. 꼭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에 물건을 얼마나 둘지 정하고 그에 맞게 어떻게 하면 물건을 적당히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집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수납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에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 또한 참으로 많다. 선물이니까 지인에게 받은 거라서 비싸게 산 것이라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깝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데에도 쟁여둔다면 사용이 아닌 보관이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이상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어준다. 흔히 정리하는 습관이 없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집이 너저분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집이 너저분하니까 청소하기가 힘든 것이다. 흔히 정리를 못하고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사람들을 보면 물건을 사는 목적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물건을 샀다는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대로 집안 어딘가에 물건을 방치해 버리기도 한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소비라는 목적을 위해 구입해서 쌓아두다 보니 집에 물건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정리정돈이나 버리기에 대한 규칙도 없다. 하지만 정리와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용량과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집안일이 수월해질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한다. 한마디로 정리의 달인이 정리를 잘하고 심플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확고한 규칙이 있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이 따로 없으면 물건은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어지르게 되니까 청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물건은 어떠한 식으로 버릴지, 청소는 언제 할지 등에 대한 자신만의 규칙이 있으면 물건에 잠식당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깔끔한 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생활은 한결 편해진다. 심플하고 정돈된 공간을 위한 몇 가지 손쉬운 규칙들을 소개해 본다. 물건을 절대 바닥에 두지 않는다. 이는 소문난 정리의 달인들이 너무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는 규칙 중 하나이다. 방금 택배로 온 물건,
외출할 때 들고 나갔던 가방, 인터넷 쇼핑몰 택배 상자, 갈아입은 옷, 빈 페트병 등 이러한 모든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는다. 이 규칙만 잘 지켜도 집은 한결 깔끔해진다. 물론 처음에는 마땅히 둘 곳이 없어 난처하고 임시 방편으로 잠시 책상이나 선반에 물건을 올려두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정리와 청소가 눈에 띄게 편해지기 때문이다. 바닥에 놓여있는 가구나 물건이 별로 없으면 청소하기가 정말 편하다. 방에 물건이 없으니 그저 청소도구를 휙 미끄러뜨리기만 하면 된다.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이 규칙만 지켜도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도 빠르게 청소할 수 있음은 물론 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되고 편히 지낼 수 있게 된다. 물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 쌓이게 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2+1이나 할인 상품이라고 하면 왠지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무조건 덥석 사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사게 된 물건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금세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어쩌다 늘어난 물건을 처분하느라 소가리를 할 바에 애초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들이지 않아야 한다. 또 광고, 우편물이나 영수증, 아이가 만든 작품, 학교 프린트물 등 들어오는 족족 쌓아두다 보면 꽤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우편물들은 들어오는 즉시 확인해서 불필요한 것은 바로 버리면 좋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바로 비우고 정리하다 보면 물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하나 들이면 하나 이상을 버린다. 집에 새로 들이는 양과 버리는 양이 같으면 물건이 쌓이지 않는다. 물건을 하나 들여올 때에는 하나 이상의 물건을 버린다. 이것이 집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이다. 수납 공간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이것저것 채워넣게 되어 금세 꽉 차기 일쑤이다. 특히나 옷장에는 규칙이 없이 이것저것 넣다 보면 금방 뒤죽박죽이 되기 쉽다. 옷장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필요한 곳이다. 옷이 넘쳐나는 걸 막으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옷들의 양을 줄여야 한다. 좀처럼 입지도 않으면서 큰맘 먹고 산 건데 아직 몇 번 입지도 않았어 라는 생각에 선뜻 버리지도 못하고 옷장 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 같은 옷들을 정리하고 숨통이 트인 옷장을 만들어보자. 내가 가진 옷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만큼의 좋아하는 옷들만 남기면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코디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진 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옷을 더 잘 입을 수 있게 된다. 요즘에는 저렴한 곳에서도 멋진 옷이 참 많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아니더라도 비싼 옷 한 벌 살 돈이면 저렴한 옷 서너 벌이나 살 수 있으니 부담 없는 마음에 충동적인 구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싸더라도 마음에 쏙 드는 품질이 좋은 옷 한 벌이 아닌 만족도가 떨어지는 옷을 여러 벌 구입하다 보면 옷이 불어나는 건 시간 문제이다. 가벼운 옷장 관리를 위해서라도 오래도록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벗은 옷을 수납할 공간을 마련한다. 보통 잠옷이나 외출하기 전까지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아무데나 내팽겨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벗은 옷을 아무데나 던져놓는 이유는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정리하기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면 옷을 갈아입는 곳에서
잠옷이나 실내복을 담아둘 공간을 만들면 된다. 벗은 옷을 개기가 귀찮다면 바구니나 저렴한 종이 상자라도 마련해서 이곳에 훅 넣어둘 수 있게 만들어도 보관이 손쉬워서 귀찮게 느껴지지 않는다. 물건이 하나 어질러지기 시작하면 다른 물건들도 덩달아 흐트러지기에 바로 세탁하지 않는 옷 또한 보관해둘 만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두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단 바구니라도 잠시라도 옷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확보되면 벗은 옷을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게 되면 물론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 해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정리수납이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물건을 보관하는 일이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정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정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릴 줄 몰랐으니 정리가 제대로 될 리 또한 없었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수납용품을 사고 싶어지는 이유는 이 많은 물건들을 어딘가에 담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이 늘어날 때마다 수납용품을 장만하다 보면 집은 수납용품으로 가득 차 생활하기가 더욱 불편해질 것이다. 그러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수납용품을 사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사용하는 물건만 남긴 뒤 남은 물건의 양을 파악해서 수납용품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조건에 맞는 수납용품을 사서 보관하게 되면 걱정 없는 수납이 완성된다. 수납용품은 내가 가진 물건을 편하게 꺼내 쓰기 위한 수단이지 생활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량 구매의 장점은 부족한 용품을 조금씩 사서 채우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사면 당장에 지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도 가득 차게 된다. 또 많다 보니 그중 사용하려는 물건을 꺼내기 힘들고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한다. 비교해보면 대량 구매는 생각보다 단점이 많다. 할인 행사는 다시 하기 마련이고 지금 사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분은 한두 개면 충분하다. 여분을 산더미처럼 사놓으면 수납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집에 쌓인 물건이 늘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성가신 일도 늘어난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대량 구매를 줄이다 보면 여분의 물품으로 꽉 차 있던 수납 공간에 여유가 찾아오고 그에 덩달아 마음 또한 여유로워진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여유 있게 관리해보자. 심플한 공간, 정리정돈이라고 하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무조건 무리하게 무언가를 버릴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천차만별이기에 각자의 수납 공간의 규모와 형편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한다고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도 버리지 않아도 된다. 또 억지로 물건을 줄이고 버리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욕만 앞세워 이거저거 버리다가 필요한 물건까지 버리면 다시 구입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버릴지 말지 또한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바로 버리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어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버리기. 이렇게 하면 마음을 확실히 정리한 뒤 물건을 버릴 수가 있어 후회가 생기지 않는다. 정리는 본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물건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되돌아볼 기회는 있어야 한다. 좁은 방이 취미와 관련된 물건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고 정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없다면 그때는 물건을 되돌아볼 좋은 타이밍일 것이다. 청소는 하기 싫은 집안일 중의 하나이다. 청소는 미룰수록 점점 더 하기가 귀찮아진다. 아마도 더러운 것을 마주할 때 밀려드는 왠지 모를 울적함과 지저분한 마음이 청소를 싫어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가 싫다면 심플 청소해보기를 권유해본다. 심플 청소는 쓰고 나서 바로 닦기. 이게 전부다. 잠깐 세면대 수도꼭지를 떠올려보자. 수도꼭지는 쓰고 나면 물이 튄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룩이 생기고 얼룩이 말라붙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리 잡은 얼룩은 그냥 닦아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쓰고 나서 바로 닦으면 얼룩질 일이 없다. 조금만 움직이면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청소 시간과 노력도 최소한으로만 들이면 된다. 또 틈틈이 겸사겸사 청소하는 방법도 있다. 양치질을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온 김에 하는 정도의 짧은 순간이면 된다. 양치를 하며 세면대를 닦고 수건을 쓰고 나서 세탁기에 넣기 전에 욕실 주변의 물기를 한번 닦아주는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김에 짧은 시간에 조금만 청소에 할애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틈틈이 청소하다 보면 더럽다는 생각이 앞섰던 곳은 말끔해지고 청소에 대한 부담 또한 줄어든다. 집안일은 매일 해야 하기에 집안일은 즐거워야 한다. 그렇기에 나는 집안일이 한결 수월해지는 방법을 고민하곤 한다. 청소는 되도록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청소 도구에 신경 쓰고 서랍 속은 꺼내 쓰기 좋도록 물건을 줄이고 동선을 만들어 공간을 확실히 구분해 본다. 이렇게만 해도 집안일이 훨씬 편해진다.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물건의 양보다 질에서 얻는 행복을 중시하게 되었고 적은 물건만으로도 풍요롭게 지내는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필요했던 물건도 시간이 흐르면 불필요해지기도 하고 또 나이를 더해 갈수록 없어도 되겠다 싶은 물건 또한 하나둘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며 쓰지 않는 물건을 줄여나가자 비좁게 느껴졌던 방은 한결 넓어 보이고 여유 공간 또한 늘어났다. 집의 수납 공간은 한정적이기에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바람 빠진 바퀴처럼 생활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삶이 물건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물건을 지혜롭게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가진 물건을 충분히 활용하며 최소한의 물건들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 또한 격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지막에 들려드린 책 되게 실용적이었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한테 맞는 적당한 물건들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방식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실천해야 될 핵심 요약 7개 있었어요. 7개.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바닥에 물건 두지 않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규칙입니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가 쉬워지고 공간이 넓어 보이며
정리정돈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즉각 처리의 원칙. 새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정리하고 우편물이나 영수증은 즉시 확인하고 불필요하면 버린다. 미루지 않는 습관이 물건 쌓임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버린다. 물건의 양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었죠. 특히 옷장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질 좋은 물건을 신중하게 구입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일상 물품 수납 공간 확보하기. 내가 벗어났던 옷, 자주 쓰는 물건들을 위해서 적절한 보관 장소를 마련해 아무데나 놓지 않도록 하는 것. 다섯 번째, 대량 구매 줄이기. 여분은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대량 구매는 수납 공간을 차지하고 실제로는 비용보다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여섯 번째, 심플 청소 실천. 쓰고 나서 바로 닦기에 간단한 원칙으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양치하면서 세면대 닦기처럼 일상생활과 청소를 병행하면 같이 하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곱 번째, 물건 버림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두기. 무리하게 버리기보다는 잠시 따로 두는 공간을 두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면서 없어도 괜찮겠는데 확신이 들 때 버려서 후회를 줄인다. 다시요. 1번, 바닥에 물건 두지 않기. 2번, 즉각 처리. 3번, 하나 들어오면 하나 버리기. 4번, 일상 물품 수납 공간 확보하기. 5번, 대량 구매 줄이기. 6번, 심플 청소 실천하기. 7번, 물건 버림에 유예기간 두기. 자, 이렇게 7개 중에서 오케이, 이거 내가 꼭 실천해 본다 하는 거 딱 하나만 댓글로 적어봐요. 하나만. 숙제가 이렇게 쉬워도 돼요? 설마 댓글로까지 적었는데 이걸 실천하지 않는 나무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2개 이상 실천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드릴게요. 아셨죠?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 I know it sounds crazy, maybe one day I could share them with you. Ooh, ooh, ooh. And I really don't mind waiting as long as it takes you. I've been searching for so long, so what's another week or two?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they 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you.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a dream of me and you.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And I really don't mind waiting as long as it takes you. I've been dreaming for so long, so what's another dream or two?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they 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feels as if my mind stopped wander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y.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they 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feels as if my mind stopped